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 그 톡방에 올릴 때도 오늘 거는 뒤에 문제 위주로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어요. 자, 그 필기 공간 피셔서 필기할 내용들 좀 필기를 할 건데 그 내가 볼 때 지수로 그 함수 관련한 그 어떤 개념들은 그냥 문제에다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 필기 공간에다가 그냥 거듭 제곱근 관련된 내용만 좀 필기를 시킬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만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n제곱근 A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둘은 좀 달랐다.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얘는 x의 n승은 A의 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n제곱근 A라는 거는 그냥 완벽하게 요 기호 하나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의 근이라고 할 때 당연히 얘는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가 n개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x는 n개만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만약에 범위를 실근으로 좁힌다라고 치면은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를 나누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n이 홀수라면은 얘는 무조건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n이 짝수라면은 이때 a가 양수이냐, a가 0이냐, a가 음수이냐에 따라서 나눴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2개, 0인 경우에는 1개, 음수인 경우에는 0개 이렇게 해갖고 실근의 개수를 나눴던 기억이 날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 쌤이 생략했어요. 자, 이랬을 때 실근에 n이 홀수일 때 1개라고 표현을 하잖아. 이때 이 1개인 실근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n제곱근 a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 n제곱근 a라는 것의 기호 자체가 n이 홀수일 때 기준으로 x값 나오는 실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제곱근 a라는 이 기호 자체는 무조건 실근이 돼야만 하고 그 실근을 갖다가 요 기호로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해됐지? 근데 이제 우리가 수1을 학습을 할 때 뭐라고 학습을 했었냐면은 n이 만약에 2야. 이때 a가 음수이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지? i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어.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n이 4 이상임과 동시에 a가 음수인 경우엔 n제곱근 a라는 기호를 정의하지 않는다. 4 이상의 짝수 이렇게 정의를 해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기호의 탄생 배경 자체가 뭐라고? 실근을 기준으로 탄생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n이 2일 때는 복소수라는 개념에서 해당 내용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4 이상의 짝수일 때만 정의하지 않는다. a가 음수인 경우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듭제곱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수능에서 내기는 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 내신에서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만 됐나요?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다, n제곱근 a다 이 두 표현은 구분을 지어야 하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시험 문제에서 a의 n제곱근이라는 기호가 나왔다, 어떤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방정식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태도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개념 설명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문제별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최대한 필요한 문제들을 좀 넣어놓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좀 건너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다 풀 거예요, 아마 내가. 일단 1번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컬러 프린트가 오늘도 이게 두꺼워가지고 인쇄가 느리다 보니까 이따 한꺼번에 인쇄해서 드릴게요. 숙제랑 같이. 자, AN이라는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M까지 AK의 값이 잘 봐. 100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런 조건 나와 있지. 그지? 그래갖고 일단 너희들이 당연히 여기 있는 요 시그마 기호를 정리할 거 아니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여기 진수에 들어있는 근호 표현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1부터 m까지 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야. 맞잖아? 그런데 이거 쭉쭉쭉 뭔가 로그끼리 덧셈을 하게 되면은 뭔가 분수끼리 지워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서 간단하게 정리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2분의 1로 일단 식 전체를 묶은 다음에 1, 2, 3, 4 쭉쭉쭉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로그 2에 바로 적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2라는 요 숫자는 계속해서 그냥 자기 자신 혼자서 막 곱해져요. 그게 몇 번 곱해지냐? n번 곱해지는 것 같아. 오, 약간 추운데? 찬바람이 막 안 춥니? 괜찮아? 여기 안 건들게. 왜? 아, 추워서 패딩을 입는 거야? 패딩을 입어서 괜찮은 거야? 그래? 이따 얘기해, 필요하면. 자, 이 다음에 잘 봐. 여기다가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5분의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곱해질 거 아니야. 그래갖고 m이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m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괄호가 닫힐 거야. 그럼 아마도 생각을 하겠지? 여기 있는 것끼리 쭉쭉쭉쭉쭉쭉 지워지는구나. 그래서 요거 하나 살아남고 요거 하나 살아남는구나. 이런 생각 들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로그 표현을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 2분의 1에 로그 2까지 쓰시고 2에다가 2의 m 더하기 1 요것만 하나만 곱해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리고 분모에는 n 플러스 2가 살아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성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거 정리 아마 다 했을 거야. 근데 내가 이거 푸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네 그 최근 수능에서 지수 로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느낌은 사실 잘 없어. 그래서 아마 너네 수능 볼 때 뭐 이런 거 갖다가 애들 실수하게끔 만드는 문제가 나올까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습관 하나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 다 이렇게 사실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뭔 짓거리를 하냐면은 이렇게 부등식을 쓰고 2분의 1 꼴 보기 싫으니까 2를 곱해요. 그래갖고 이 부등식을 정리하려고 해. 그럼 실수하기 딱 좋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100 이하라는 조건은 나중에 고려를 하고 자연수라는 조건을 먼저 고려를 하는 게 실수할 여지가 적어. 이게 참 그래. 혼자 집에서 기출문제 풀 때는 그냥 예를 들어 계산해봤는데 답이 틀려. 답지 봤어. 답이 틀리다. 하고 왔더니 이거 실수했네. 슥슥슥슥 고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문제야. 근데 우리 시험 때 그럴 수 없잖아. 시험 때 이거 진짜 실수하면 피눈물 나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처음에 고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100 이하라는 조건을 고려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야. 이 2를 곱하면 의미가 퇴색되잖아. 잘 봐. 박스 친 게 자연수가 되려면은 이 안쪽에 있는 요 로그 표현이 뭐가 나와야 돼? 짝수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얘가 짝수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먼저 고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써볼게요. 그러면 로그 2에 m 플러스 1승에 m 더하기 2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짝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2k라고 세팅을 할게. 그러면 요 놈을 잘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 2의 짝수 거듭 제곱꼴이 나와야 돼.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만 작성을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 m 플러스 2라는 요 분모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2의 네모승 꼴이어야겠구나. 요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m에다가 차례차례 뭘 대입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2, 그 다음에 6 이런 것들을 대입해야 된다는 생각 드니?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m에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4분의 2의 3승 될 거고 m에다가 6을 집어넣어. 그럼 8분의 2의 7승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지. 맞아?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계산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반화를 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분자에 있는 지수가 매우 빨리 증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100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굳이 이 문제는 일반화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거 계산을 하시면은 이거 계산했을 때 2 튀어나오고 이거 계산했을 때 2의 4승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몇 가지 그럼 더 써볼게요. 그럼 m에다가 그 다음에 집어넣어야 될 숫자는 아마도 얼마일까? 얘가 2의 3승 될 때까지 한 거니까 2의 4승 될 때를 해야겠지. m에다가 14 이런 거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그럼 m에다가 그 다음에 뭘 집어넣을까? 30 이런 거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14를 만약에 집어넣었다라고 치면은 2의 15승이라는 요 숫자를 14로 나누는 거니까 2의 4승으로 나누는 거야. 얘는 2의 11승 이런 꼴로 지금 가고 있어. 잘 들어봐. 이때 여기 있는 이 지수 자리에 있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30까지 만약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요. 2의 5승 분해하고 분자에 2의 31승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얘는 또 2의 26승이라는 지수의 짝수가 들어간 형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건 또 괜찮은 거야. 규칙성 보이지? 한 칸 건너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가 튀어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m에다가 그 다음 숫자 누구 집어넣을까? 2의 6승 만들어야 되니까 64, 즉 62를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아마도 m에다가 62를 집어넣은 숫자는 문제에서 발견한 규칙에 의해서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m에다가 뭘 집어넣어야겠니? 126, 즉 2의 7승 만드는 숫자를 집어넣어야겠지. 그럼 이거는 2의 7승 분의 2의 127승 되니까 얘가 2의 몇 승 되는 거야? 2 120승 이런 식으로 되겠지. 따라와. 그런데 잘 들어. 우리 지금 얘가 짝수라는 것만 지금 열심히 고려하는 중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00 이하가 될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놈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숫자는 200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2K라는 게 결국에 뜻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써놓은 숫자들 중에서 뭘 뜻해요? 지수를 뜻해요. 이걸 계산했을 때의 지수값을 뜻하잖아. 지수가 200 이하인 걸 찾으라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맞아? 그럼 그 다음에 대입해야 될 건 당연히 뭐인 거야? m에 254를 집어넣어야겠지. 아 이거 한참 넘어가죠. 불가능해요.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딱 어디까지다? 126까지다 라고 해서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됐지? 그래서 36에 126 더해서 162가 답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 같아요. 너네가 생각해봐. 수능 시험장에 갔어. 그러면은 약간 인간 본성의 상태로 돌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막 뭐 수업 시간에 뭘 배우고 막 뭐 빠른 풀이를 배우고 해서 가. 어차피 못 써요. 어차피 긴장해갖고 못 쓰고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습관을 잘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모 이항의 자연수가 될 조건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자연수가 될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라는 건 머리에 집어넣어놔.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이런 자연수 정수 관련된 지수로그 문제에서 뭐 순서쌍을 찾아라 뭘 찾아라 하는 문제 있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귀납적으로 대입해가는 과정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험 때 뇌를 빼고 그래도 좀 쓸 수 있잖아.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해 귀납적 접근이.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자. 거기 위에 내가 써놨죠. 그래서 자연수 정수가 될 조건을 먼저 고려를 한다. 자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다가 1번이라고 적으세요. 퍼스트라 적으세요. 그 다음에 그 3번 문제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 보시면은 이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려고 하는데 아마 다 잘 풀었을 거야. 이런 로그 표현이랑 이런 로그 표현이 두 개 나와 있는데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12개다니까 얘가 더 크란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아마도 너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여기 있는 요 로그 2랑 로그 4가 있으니까 로그 통일을 시켜야겠다 밑을. 그래서 얘를 4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진수를 제곱했을 거야. 그지?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에서 근호가 들어있는 이 진수를 제곱했을 때 문제점이 뭐야? 뭔가 루트가 들어있으면 얘가 양수여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데 이걸 제곱하는 순간 진수 조건을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 정답 그 선지 구성을 한번 볼래? 하나 차이 나지?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고려 잘못하면 틀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뭔가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서는 이 계산 실수 관련된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를 잘 출제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로그에서의 진수 조건은요 계산 실수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개념이야.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지켜주지 않는 거는 그냥 오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 문제 풀 때도 이 안쪽에 있는 게 양수다, 너도 양수다라는 조건을 먼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만 할게. 왜냐면 이거 어차피 문제 푸는 게 증가하는 로그 함수기 때문에 75-kn보다 크다라는 식 작성을 하면은 여기 있는 둘끼리 지워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가 편하게 풀리거든. 그래서 얘를 n제곱을 넘겨서 n으로 묶어갖고 식을 쓰게 되면은 n-k-10이 0보다 큽니다라는 조건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얘가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0보다 큽니다라는 조건과 함께 같이 뭘 고려해주면 된다? 너가 양수일 조건과 너가 양수일 조건을 같이 고려해서 12개가 나온다라는 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넘어갈게요. 아마 우리 뒤에 할 게 좀 많아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앞에 좀 빨리빨리 넘길게.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거듭제곱근 관련된 유형이 시작되게 된 문제가 이 4번 문제인데 아마 이 문제는 기억이 날 거야. 이 문제 어땠는지 기억나지? 이거 워낙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억 날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xn승 빼기 64라는 요 놈이 곱해져 있잖아. 는 0 때렸을 때의 의미가 뭐인 거야? 64의 n제곱근이라는 의미인 거야. 지우개 어딨지? 졸라 많네. 자, 4번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x의 n승 마이너스 64에 fx가 곱해져서 는 0이라고 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선타기를 잘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내가 든 이유가 뭐냐면은 중근이라는 단어가 원래 모두 포함을 해요. 같은 실근이 3개 발생해도 중근이에요. 4개 발생해도 중근이고요. 중근은 그냥 중복되는 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중근이 2개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fx가 2차식이라는 거를 문제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x의 n승 마이너스 64가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최대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리고 당연히 2차라는 것도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작성했을 때 최대 2개만큼의 실근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3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근이 넘쳐 흐르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게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중근은 뭐였다? 2개짜리 중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x의 n승은 64, 즉 64의 n제곱근이라는 이 표현에서 64가 2의 6승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x는 2의 n분의 6승과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했던 문제인데 뭘 또 조심해야 될까? 얘가 최대 2개였고 그리고 중근 2개를 가지려면은 너도 최대 개수를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n이 반드시 모인 상태에서 짝수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n이 반드시 짝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뭐 어차피 푸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그냥 답까지 내자. 이때 문제에서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fx라는 요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x-2의 n분의 6승에 x 더하기 2의 n분의 6승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러면은 최소에 해당되는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승이 되기 때문에 너가 뭐가 되는 음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애들이 뭐 때문에 실수 많이 했었는지 느낌 오지? 여기 있는 n분의 12라는 게 뭐가 될 조건? 자연수가 될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n은 1, 2, 3, 4, 6, 12입니다 라고 해갖고 답을 내면 큰일 난다. 여기서 뭘 제거해야 된다? 홀수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1, 3 제거해서 2, 4, 6, 12 이렇게 4개 값만 더해서 정답이라고 쓰셔야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지금 이 문제 보면 어때? 되게 쉬워 보이잖아. 근데 이때 당시 이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문제 이전에는 거듭제곱근을 본격적으로 다룬 문제가 잘 없었거든. 개정 교육과정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의 문제잖아. 그래서 이 문제 이후로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최근 수능에서는 잘 내진 않는 것 같아. 넘어갈게. 그래서 5번도 거듭제곱근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도 쌤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건데 거기 있는 루트 3의 fn승의 4제곱근 중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튀어나오면 뭐한다? 방정식을 작성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정식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가 x의 4승과 같다라는 이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해. 그럼 여기에서의 실수인 것들을 모두 곱했대. 실수 x는 반드시 몇 개 튀어나오는 거야? 2개 튀어나오겠지. 그지? n이 짝수기 때문에. 좀 빠르니? 아니지? 괜찮지? 답정문이? 그래서 4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거를 3의 2분의 fn승으로 바꾸어갖고 이해한다 치면은 실수인 x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3의 8분의 fn과 자, n이 짝수인 경우에는 x값이 대칭성을 가지면서 존재를 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의 8분의 fn승입니다. 라고 해서 너 둘의 곱셈 결과가 문제에서 이야기한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야? 마이너스 9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에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고 4분의 fn승이라는 게 얼마다? 마이너스 9가 된다. 따라서 여기 있는 지수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을 하는 거는 따라서 fn이 8이 되도록 하는 이라는 표현인 거야. 괜찮지? 자, 그래서 거기 문제에 그려져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fx라는 식을 생각해두면 평가원이 아주 친절하게 표준형으로 묶어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라는 식인데 얘가 2,k라는 값이고 중요한 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 n이 2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fn이 8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2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8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자연수가 2개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으니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이차 함수가 누구를 지난다? 1,8 또는 3,8을 지난다 라고 해서 k값 구하시면 끝인 거야. 됐지? 그래서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설계가 잘 된 이유는 뭐인 거야? 이거 만약에 x값이 2가 아니라 3이었어. 그러면 자연수 n이 몇 개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인 거야? 4개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굉장히 잘 세팅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요것도 짧게 설명을 해볼까요? 혹시 너무 빠르면은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할 게 너무 많아갖고 부담스럽네. 자, 자연수 m이 있고 m의 12승의 몇 제곱근? n제곱근 중에서 뭐라고? 방정식 작성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의 n제곱근 중에서 했으니까 요거 작성하면 돼. 이랬을 때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의 개수를 fm이라 하자. 그래서 fm은 뭐냐면은 자연수 n의 개수야.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어. 내신할 때나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x의 n승은 a라고 했을 때 이때의 x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a의 n제곱근이라 불렀잖아.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제곱근이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n이 1이면 의미가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n이 1이면 얘를 거듭제곱근이라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다 2 이상의 숫자로 제시를 합니다. 이거 갖다가 장난질 치는 문제는 아마 평가원에서 출제하진 않을 것 같아. 자, 여튼 그렇기 때문에 자, 봐봐. 정수인 근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x 값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느냐. 그런데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만약에 구분 짓는다라고 쳐. 이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실근의 개수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정수인 게 존재하도록 하는을 다루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m의 12승이라는 건 반드시 뭐라는 게 확정 나 있는 상태야? 양수라는 게 확정 나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m과 n의 조합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x값을요. m의 n분의 12승에 뭐 뿔마가 붙을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시그마 m에다가 2부터 9까지 집어넣어서 f, m의 값을 계산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어. 자, 여기서 우리 똑똑하게 생각을 하자. 잘 들어. 우리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이 잘 봐봐. 문제에서 x가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호 신경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지. 따라와. 그러면 나는 이 주황색으로 박스 친 게 뭐가 돼주면 돼? 자연수가 돼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 맞아?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봐봐. 함수의 꼴을 봐. m을 결정하면 n의 개수가 결정나는 거야. 그러면 m이 뭐인 게 중요해? 제곱수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따라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시그마를 해석을 할 때 그럼 난 차례대로 2부터 9까지 대입하자가 아니라 이 안에서의 뭔가 숫자에 대한 분류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겠다는 뜻이에요. 2, 3, 5, 6, 7 비슷하죠. 내가 지금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는 기준이 뭐야? 너는 누군가의 제곱수가 아니야. 그리고 m이 4일 때와 9일 때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 m이 누구일 때가 홀로 있어. 8일 때가 홀로 있지. 그러면 이 놈들에 따라서 너가 자연수가 될 n의 개수가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체계적인 분류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내가 묻는 거야. 돼? 그래서 거기 위에 내가 적어놨지. 거듭제곱근이 정수 및 자연수가 되는 문제는 밑이 거듭제곱수인지 아닌지 맞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그래서 요 작업이 필수적인 것 같아. 일일이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됐니? 그럼 봐. 이거에서 n이라는 거는 조건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12의 약수가 되면 돼. 맞니? 개수 몇 개 있어? 6개 있겠죠. 따라와요? 따라와요? 1 왜 빼야 돼요? 2 이상이라고 했죠? 빼야 돼요. 뭐가 의도됐다는 얘기야? 아 이거 평가원이 이거 장난치셨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초반부에 얘기한 거는 얘가 거듭제곱근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2 이상이라고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들어봐. 여기에서 문제에서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는 말을 사실 없애도 답이 똑같아요. 문제 뭐라 나와 있어? n 제곱근 중에서라 했잖아. n이 1일 땐 이 표현을 안 쓴다니까? 그래서 n이 2 이상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사실 정답이 똑같아야 돼. 근데 이런 장난질 안 한다고 평가원에서는. 조건을 이야기해 준다고. 자, 4와 9일 때 기준으로 봅시다. 이거는 n이라는 이 숫자가 뭐의 약수이기만 하면 돼요? 24의 약수이면 되죠. 맞지? 그런데 24라는 거는 2의 3승 곱하기 3 표현될 수 있으니까 약수 몇 개? 8개. 중 1 제거해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개 있는 거야? 7개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n이 뭐의 약수이면 돼요? 36의 약수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여긴 이 숫자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약수에서 1 뺀 8개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위에서 5개짜리가 5개 있으니까 25개입니다. 쓸 수 있고요. 얘는 7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14입니다. 쓸 수 있고요. 얘는 8개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8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47이 답이다. 근데 선지를 봐. 1 뺐을 때 답 있어? 없잖아. 1 뺐으면 답이 얼마여야 돼? 1 더했으면이구나. 1 더했으면 답이 얼마여야 돼? 55여야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내가 볼 때 빼주는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진수 조건은 아니야. 그리고 뭐일 때 답이 없을까? 주관식일 때 답이 없어. 21번 문제에 만약에 순서상의 개수 세세요 이러면 그래서 수능 때는 반드시 검토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너희도 3월 모의고사 보잖아. 3월 모의고사 때 습관 하나 만드세요. 만약에 21번 문제에 지수로그나 아니면 삼각함수 관련해서 순서상의 개수 찾거나 자연수 및 정수의 개수세라는 문제 나오잖아. 이러면은 간을 좀 봐. 미적분 한 문제를 더 건드릴지 얘를 검토할지 간을 항상 봐야 돼. 그래서 주관식에 개수 세는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나는 검토 1순위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돼. 자, 나 넘어갈게. 여기서부터 좀 할 얘기가 많아요. 그 강남대성에서 매년 나는 강사다라는 걸 하거든. 알고 있어? 강사 뽑는 콘테스트를 해. 약간 흑백요리사 마냥. 그래서 내가 그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 졸업 앞두고 학원 어디 갈지 알아볼 때 그때는 이제 이름이 메스코리아였거든. 근데 그게 이제 그거 1등을 하면은 1억을 주고 그리고 인강 대비를 시켜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이게 난 사실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그게 묶이는 거잖아 한 학원에 묶이거든? 그게 계약을 맺으면은 막 6년 7년씩 계약해. 근데 만약에 내가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한테 수업을 주기 싫어. 그러면은 계약은 묶여 있고 수업은 많이 안 하고 약간 이런 상태가 돼갖고 말이 좀 많은데 여튼. 근데 내가 그때 그 1차가 시험 봐. 그래서 한 준킬러 킬러 문제로 구성된 거를 한 40문제 이렇게 풀어. 그래서 40문제 풀고 그거 갖다가 이제 1차 선발 결과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때 1등 한 사람이 84점이었는데 40문제가 아니었나? 몇 문제 기억이 안 난다. 1등 한 사람이 84였는데 내가 80이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 5개 틀린 거죠. 예,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틀린 게 순서상 개수 세는 문제만 2개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기 좋다. 예, 조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7번 보세요. 요거는 못 푼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많이 봤을 거고.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봐봐. 첫 번째.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내가 기존 재원생들한테 이거 한 5번 얘기했던 것 같아. 직각삼각형은 좌표 이동의 도구가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 평행 이동의 비율이 동일한 교점 또한 그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이 문제의 기준으로 그냥 간단한 예시 그림을 하나를 그릴게. 자,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진짜 이거 수천 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거든? 뒤에 문제를 보면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한 번 더 납득이 할 거야. y는 f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는 놈이 있어. 됐니? 자, 이랬을 때 쌤이 여기다가 그림을 2개를 그릴 거거든. 첫 번째는 이런 빨간색 선화를 그릴게.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하나 제시를 할 건데 이 기울기를 a분의 b라고 제시를 할 거야. 그리고 다른 직선 하나도 그릴 건데 여기 있는 이 직선은 뭔지 모른다라고 할게. 얘들아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 함수로 넘어갈 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평행이동의 비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값이 a분의 b야. 그지? 근데 이 a분의 b라는 평행이동의 비율 자체가 함수가 평행이동된 비율과 즉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지금 상태야. 그지? 이러면 이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은 이 점이 일로 이동된 관계가 그러한 평행이동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고 여기 길이가 a이고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b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이해되는 거 맞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 있는 이 점으로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울기를 모른다면 모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평행 이동된 그 비율이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너는 알 수가 없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저거 왜 마이너스 b라고 썼는지 지금 자꾸 그러는 거니? 저 길이잖아. 저 아래로 내려가려면 b가 음수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길이 저렇게 내가 지금 직각삼각형 표현한 거니까 높이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게 맞아요. 이거 괜찮니? 됐어? 그러면 들어봐. 여기에서 확장을 해서 특수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그래서 어딘가에 fx라는 함수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있다라고 쳐. 이랬을 때 만약에 이 fx라는 함수를 이동을 시킬 거야. f에 x-a 더하기 a로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은 이 함수가 평행 이동된 x, y축 방향 이동의 비율이 어때? 1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점이 너를 따라서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이 점이 너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도 밑변과 높이가 모두 a인, 그리고 이 직각 삼각형도 밑변과 높이가 모두 a인 직각 삼각형이 생성된다라고 이해하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평행 이동된 비율이 실제 그 직선의 비율, 그 기울기와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 평행 이동된 거만큼의 교점의 이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됐니?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똑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을 살짝 까는 문제가 이 7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 평행이동이나 이런 거 비율 관계 따져가지고 푸는 지수로그 문제가 요즘 트렌드야. 뒤에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트렌드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자, 볼게. 얘가 y는 3분의 2에 x 플러스 3승 더하기 1이라 나와 있고, 얘가 y는 3분의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 8이라고 나와 있고, 얘가 y는 2x 플러스 k라고 나와 있고, 여기 있는 pq의 길이가 루트 5다라고 나와 있는 이러한 상태야.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요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고, 그치? 자, 이랬을 때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되냐? 얘들아 봐. 이 두 함수가 평행이동된 관계는 맞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분의 5만큼 옮기는 이동은 맞다고. 그런데 이 둘 간의 평행 이동의 비율이 직선의 기울기인 2와 다르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거는 평행 이동이 됐긴 됐지만 이 평행 이동 관계를 교점 간의 관계로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까지 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루트 5라는 길이에 기울기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을 제작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풀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알파 컴마라고 만약에 잡는다라 치면은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알파 플러스 1 컴마로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3분의 2의 알파 더하기 3승 더하기 1에다가 y좌표에 이만큼을 덧셈을 해주면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한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8이라고 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밑이 통일된 지수함수 두 개를 제시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야? 방정식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밑이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면 방정식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해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요. 3분의 2의 알파승이라는 것 자체를 t로 치환해갖고 푸는 건 어떠한가? 그러면은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t가 될 거고, 그러면은 3분의 2t 플러스 3이라는 게 t 더하기 3분의 8이 되니까 t 값이 얼마가 튀어나오니? 이항하면 3분의 1t가 3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t 값 1 나오겠죠? 응? 뭔가 계산이 이상한가? 3분의 2, 큰일 날 뻔.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 3분의 알파 플러스 2라고 쓸게. 그래야 t가 맞지. 그러면 t가 1이 튀어나오니까 우린 이를 통해서 알파가 얼마구나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실제로 대입해보면 3분의 5가 나오는 을 2x 플러스 k라는 직선에 대입해주면 k값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런 문제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된 비율과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교점이 그 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야? 똑같으면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 8번은 진짜 별게 없어요. 근데 좀 당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게 원이란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 원이 이 문제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잘 이해할 수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살펴보면은 곡선 2의 x승이라 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 위에 두 점 AN, BN이 있대. 그런데 이은 기울기가 3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AN, BN 사이의 거리가 n 곱하기 루트 10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y는 x라는 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AN, BN을 지나는 원이 로그 2의 x랑 만난다 했으니까 아 이거 어떤 거냐 봐봐 이런 거야. 내가 y는 x 위에 원의 중심을 꽂아 너랑 두 점에서 만난대. 그래서 원의 그림을 이렇게 만약에 그려준다라고 치면 왜? 그려준다라고 치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졸라 중요한 게 뭐야? 이 원을 왜 줬는지가 중요해. 갑자기 뜬금없이 원이라고? 너무 어렵잖아. 이 원이라는 도형은요. 근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어떠한 놈이에요? 대칭성이 존재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은 y는 x의 그 자체로 대칭인 도형이야. 맞지? 그런데 2의 x승이라는 요 곡선과 로그 2의 x라는 곡선도 역함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 우리는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너와 너가 대칭되는 가이드 역할을 원이 했구나. 너와 너가 대칭되는 가이드 역할을 원이 해줬구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죠. 됐어? 자 이때 문제에서 AN, BN의 기울기가 3이면서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기울기 3 그리고 길이가 루트 10의 n이라 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n. 여기가 3n. 여기가 루트 10n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자 이러면은 어려운 게 없는 게 내가 여기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고 이 점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왼쪽 문제랑 똑같이 이용할 수 있지. 그지? 아니야? 맞잖아. 그래서 이런 데를 알파라고 잡으면은 자 알파 컴마라고 잡으면은 2의 알파승이라는 거에다가 얼마를 더한? 3n을 더하면 누가 튀어나온다? 2의 알파 플러스 n승이라는 게 튀어나온다. 이런 구조로 이해할 수 있어요. 됐지?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봅시다. 로그 2x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 하자. 큰 값. 큰 값을 xn이라 하자. 여기를 xn이라 하자. 이런 문제니까 xn이라는 건 실제로 어디에 찍히는 거야? 여기도 찍힐 수 있겠죠. 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 값을 n에 따라서 바꾸어 가면서 한 번만 계산을 해줘. 이런 얘기야. 그럼 내가 이 방정식에 n자리에 1을 넣고 n자리에 2를 넣고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알파 값이 다 튀어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n에 1을 넣으면 2의 알파 플러스 3이라는 게 2 알파승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거는 알파라는 게 얼마 튀어나오는 거야? 로그 2에 3 튀어나오지 않아? 맞아? n에다가 2를